네, 반갑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저자 최 사장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또 너무 오래됐거든요. 계속해서 인류는 우주 중심에서부터 변두리로 가게 되고, 너무 물질적으로 우주나 세계를 바라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물질적인 측면에서 보다 보면 크기로 뭔가를 평가하거나 위치로 평가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인간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작지만,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어떤 걸 보는 존재, 의식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그러면 인간이 우주론적인 지위를 갖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거는 인간 중심주의나 단순히 인간이 최고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우주가 탄생한 다음 138억 년이 지나는 동안 우주는 한 번도 자기 반성이라는 걸 하지 못했어요. 보는 존재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인간이라는 굉장히 미묘하고 작은 존재가 우주 어딘가에 탄생하게 됐죠. 인간도 우주 안에서 일부분이라고 한다면 철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우주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대면하게 된 거예요.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측면이나 의식적인 측면에서는 우주를 처음으로 자기 반성하게 하게 했던 주체이기도 하고, 우주에 처음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이기도 한 거죠. 인간은 그냥 너무 하찮게 보거나 너무 생물학적이거나 물질적으로 보는 태도는 좋은 면도 있지만 너무 단편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인간에 대한 태도를 다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산업화라는 것이 있고 나서 인간의 삶의 양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 산업화 이전에는 노동이라는 것은 모두 그 노동을 하는 그 주체한테 의존했어요. 내가 계획을 짜고 내가 만들어내고 그 결과물을 갖게 되는 거죠. 그 결과물이 그것을 만들어낸 자와 분리되지 않은 한에 노동을 하는 존재는 충만함을 느꼈거든요. 근데 산업화가 바꿔놨어요. 산업화의 핵심은 분업이거든요. 분업과 기계화인 건데, 인간의 노동이라는 것은 그 분업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어요. 내가 이 노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전망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두 번째는 그 결과물로부터 소외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나는 컨베이어 벨트 안에서 17번째 존재하고 있는 노동자라고 했을 때, 나는 무수히 많은 운동화의 부품들을 만들어내지만 그 운동화는 내가 만든 게 아닌 거죠.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외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 거기서 온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재화와 서비스라는 것이 생산해낸 노동자로부터 멀어지는 상태, 어떤 충만함, 내가 만들어낸 것에 대한 어떤 결실이라는 것이 없어졌으니까 상실감이 느껴지는 거죠. 과거에 공동체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인간은 더 이상 이제 공동체가 아니라 도시라고 하는 개별화되고 파편화되어 있는 곳에 와서 하나의 노동자로서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산업화가 우리한테 준 결실들은 사실 있어요. 물질적 풍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것들을 가진 세대가 된 거죠. 이걸 또 우리가 포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우리한테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어떻게 이 도시 안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안에서 공동체의 모습을 재현해내는 것이 우리한테 잃어버린 어떤 존재 욕구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론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책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데, 익숙하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많은 세계관이 있어요. 기독교적 세계관, 이슬람 세계관, 물질주의적인 세계관도 있고 여러 가지 세계관들이 있는데, 크게 근본적인 두 가지 세계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세계와 자아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이론론적 세계관, 이제 베다, 불교, 도가를 거기에 놨고, 이원론적 세계관도 있어요. 자아와 세계를 분리해서 두 가지 근원으로 바라보는 세계관들이 또 있는 거죠. 책에서는 대표적인 서양적 세계관, 서양 철학과 기독교를 거기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론과 이원론은 지식이라기보다는 지식이라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세계관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론론이라는 것은 오늘날 한국인들이나 현대인들한테는 지식이 됐어요. 이거 배워야 되는 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체득화되면 세계관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 좀 사실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원론의 세계관에 있고, 내 세계관의 범위를 넓히고 나의 세계관 너머를 보게 해주는 방법은 이원론 너머의 이론론을 보는 거니까, 자아와 세계를 분리하기 시작하면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좀 허탈하기도 해요. 그래, 세계는 세계고 나는 나지. 내가 죽어도 세계는 이렇게 계속해서 번영해 나갈 거고, 그리고 세계와 나를 분리함으로써 세계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거든요. 반대로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이나 나의 내면이나 의식은 사라지게 되고, 이원론적 세계관이 만들어내는 어떤 병리적 현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론론적 세계관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바라보는 세계라는 것이 실제로는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세계이고, 내가 사라지면 세계도 같이 사라지는 것이고, 내가 보는 세계라는 것이 고유하게 내가 창조해낸 것이구나 이해하게 된다면 세계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두 가지 세계에 발딛고 있는 것 같아요. 절반은 되게 불완전한 육체라는 물질 안에 발딛고 있고, 절반은 불완전하지 않은 정신적인 거에 발딛고 있거든요. 현대 과학주의적 세계관은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절반의 세계를 잃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아무리 경제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의 인생 전체를 경제로 환원시키진 않거든요. 이 신체라는 것이 너무 작은 광활한 영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회나 국가나 가정이 아무도 그 광활한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 답답함이나 부조리함이나 자유에 대한 그 갈망들이 사라지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라는 것이 조금 더 나아가야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내 안에 구깃구깃 접어놓은 영혼을 좀 펼쳐가지고 먼지도 좀 털어내고 그 세계에 머무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사회의 거대한 방향성을 바꿔나갈 수 있는 작은 일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